네, 첫 코너는 대학신문에 실린 우리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참고해서 또 나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조대신문의 목소리부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최윤진 기자가 쓴 먼발치를 바라봐야 할 우리네 뉴딜이라는 칼럼,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요. 최 기자의 의견 살짝 들어볼게요. 한국형 뉴딜 정책이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6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를 말한다. 2025년까지 디지털, 환경, 고용 사회 안전망 3개 분야에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뉴딜 등이 포함된 이 경제 대책은 코로나 시대의 한국 경제 침체 상황에 직면해 그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이 정책에 대한 희망 섞인 바람을 마무리에 적고 있는데요. 그 대목 읽어볼게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직 예상할 수 없다. 계속해서 백신과 치료제 소식이 들려오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세계 경제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후 변화의 불안한 증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무쪼록 한국형 뉴딜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 네, 계속해서 다음 기사입니다. 강우진 수습기자가 쓴 글 볼게요. 네, 고래 싸움에 터지는 새우등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작은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섬이고 오랜 시간 배를 타고 나오면 조그만 소도시에 닿게 된다. 하루에 배는 3번만 다니고 그마저도 바람이 많이 불거나 파도가 높으면 운항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도시에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서민의 자식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소도시로 오게 되면 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그래서 현재 도서민 대부분이 다주택자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각종 세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7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인상이 많았다. 현재까지의 부동산 대책은 효과적이지 못했기에 추후 방안으로 보유세 인상이 제시될까 우려스럽다. 만약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도서민들은 주로 사용하지도 않는 주택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해서 부담이 클 것이다. 팔려고 마음먹어도 살 때보다 내려간 집값과 높아진 양도소득세로 인해 시세 차익은커녕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정부는 애꿎은 사람들이 괜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강 기자 개인의 의견이기에 찬반 의견이 갈릴 텐데요. 다만 어떤 정책이든 애초에 취지와는 다르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런 부작용과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정책을 제시해주길 요구하는 의견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대신문의 사설 살펴볼게요. 등록금 반환이 교육의 질도 높여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대학가의 초미의 관심사를 다룬 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날 대학의 학생회는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의미에서 이익 집단이다. 노조가 사측의 이익과 대립되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듯이 학생회는 학교나 교수의 이익과 대립되는 학생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조가 자기 이익을 위해 활동하듯이 학생회도 자기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학생회는 많은 대학에서 구성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 밖에 있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학생회는 학우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한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유권자의 이익을 위한다면서 이런저런 공약을 발표하듯이 학생회도 선거 때마다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
학생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자기 존재의 정당화 근거로 삼은 비운동권 학생회와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운동권 학생회가 뜻을 모은 쟁점이 반값 등록금이다.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이 반값 등록금은 정치적 공약이 되었고 진짜 반값이 되지는 못했지만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에 제동을 거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잠시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던 대학의 학생회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시금 뭉쳤다. 등록금 반환 이슈를 학생회의 현주소와 함께 엮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대학 교육의 본질과 어떻게 맞물려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화두인지 그 대목을 설명한 부분으로 가볼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등록금 반환 운동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었고 비대면 상황에서 수업의 질 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내가 구입한 상품의 질이 애초에 공시된 것보다 낮아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판매자가 상품 가격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 운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운동의 목표가 단순히 지불한 돈을 일부 돌려받는 것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환불과 함께 교육의 질 제고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다시 환불 요구를 받고 싶지 않다면 알아서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라는 메시지를 대학에 보내는 것이 이 운동의 목적일까?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측면을 짚어주고 있는 글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부분까지 함께 더 읽어볼게요. 대학 교육을 마치 판매하고 소비하는 상품처럼 인식하게 만든 기성세대가 먼저 반성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그런 인식 속에서 마치 소비자 운동을 하듯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생회도 이 운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사태 속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과 관련해 우리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의무는 대학 본부와 교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록금 반환 운동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자, 이어서 카이스트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게요. 감염병의 일상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대학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학교에서는 비대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성공적인 수업의 사례들을 교수들에게 공유하여 비대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비대면 수업의 부작용을 없앨 수는 없으며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경험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비대면 수업은 학생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대학 교육의 정수는 학생들이 해당 분야를 오랜 시간 전공한 전문가로부터 지식을 전수받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동료들끼리 협력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의 정책은 결국 비대면 환경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지식 전수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비대면 수업의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설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읽어볼게요. 공식적인 정책의 한계에 따른 비용을 구성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공식적 정책의 목표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학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교수 학생들의 자발적인 대응이라는 두 가지 변화의 동력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대학 공동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나름의 방법을 찾기를 기대해 본다. 네, 오피니언 리더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할게요.